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난주입니다. 지난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첫눈이 왔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안반도엔 비가 왔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첫눈이 왔다는 소식이 SNS를 통해서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어젯밤에는 바람이 무척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나는 듯이 우리가 맞이하는 오늘 이 하루는 화창하고 또 바람도 그나마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때가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은 봄이었던 그 계절이 무르익어서 여름이 되고 또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가을이 되기도 하고 또 가을이 지나면 모든 추수할 것들을 다 걷어들인 다음에 빈 들녘 그리고 또 횡한 바람 그리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겨울나무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거추장스러웠던 그런 짐들을 덜어내고 홀가분하게 겨울바람과 맞서야 되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 부끄럽지 않은 진실된 모습으로 또 어떤 세파가 몰려올지라도 당당하게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강인한 힘과 또 내공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요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선생님 얼굴 모르고 그냥 한 학기 지나갈 뻔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늘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잘 모르겠어요. 눈만 봐가지고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살짝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열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되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 얼굴하고 그 눈과 그 전체 이 모양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럴 때 깜짝깜짝 사실은 선생님은 많이 놀라곤 한답니다. 여러분도 놀랐을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김난주 선생님은 이렇게 생겼을 텐데 라고 여겼다가 이렇게 마스크를 풀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까 좀 더 색다르고 여러분 놀라서 자다가 눈이 번쩍 뜨인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이 한 주간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가 더 기승을 부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그 순간순간을 잘 극복해내고 또 나에게 갑자기 생겨난 어떤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삶을 갖고 나가는 그런 선생님과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좀 특별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도 끝났고 또 이제 원서도 다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진로가 어느 정도 그림이 다 그려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많은 고민들을 할 텐데요.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늘 강조했지 않습니까? 제가 헬렌 켈러와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한번 읽어봐라 라고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오늘은 시로 읽는 자서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시집은 이야기를 담은 치유시집인데요. 짧고도 감동적인 자서전이다 라고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규익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상처와 무늬. 지은이가 누구일까요? 김난주 시인입니다. 바로 저예요. 여러분과 함께 이 시집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 그리고 시 몇 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집 속에는 총 132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서시를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은 44쪽에 있는 제 유년 시절이 한껏 느껴지는 그런 가랑잎 초등학교라는 제목의 시와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교와 집.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그러면 44쪽에 있는 가랑잎 초등학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집은 현재 동아서점에도 있고 또 인터넷, 국내에 있는 모든 인터넷 서점에서 다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22일이 되면은 전자책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전자책을 내기 위한 ISBN과 CIP를 발급받는 신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일들이 잘 진행되어져서 12월 22일 이후부터는 전자책으로도 얼마든지 여러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쉼표가 있는 풍경, 첫 번째 이야기. 오래 간직하고픈 따뜻한 기억이라고 하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쉼표가 있는 풍경 44쪽입니다. 가랑잎 초등학교. 1978년 내가 13살이던 그 해, 지리산 자락에 가랑잎 국민학교가 있었지. 친구들과 거기로 수학여행 갔을 때 선생님 한 분과 전교생 둘이 다였는데, 지금쯤 그 아이들 어디서 무얼 하며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할 때 있어. 가랑잎처럼 바스락거리며 지구 한 모퉁이를 살그랑살그랑 굴러다닐지도 모르지. 그때 그 학교는 아직도 있으려나? 사나흘 내리던 눈 그치고 인적 드문 오늘, 길 없는 길을 달려 그곳에 닿고 싶다. 우리 집 앞마당 같은 운동장을 혼자서 걷고 싶다. 네, 이런 시입니다. 그때 당시는 초등학교 우리 학생들이 겨울에 수학여행을 떠났어요. 차편도 원활하지 않았고 또 먼 길을 떠나기에는 여러 가지 시골 아이들이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자랐던 지리산 산골짜기, 선생님이 다녔던 그 매촌 초등학교, 그 학교에서는 어디로 갔느냐? 밤머리째를 지나서 걸어서 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산 등성이를 몇 개를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대원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곳은 계곡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대원사와 가까웠던 학교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학교 이름이 가랑잎 국민학교입니다. 가랑잎 국민학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랑잎이 뭔지 알죠? 가을에 떡갈나무나 밤나무 또는 겨울 나뭇잎들이 왜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도 하고 바닥에 떨어져서 대구르르 막 굴러다니기도 하잖아요. 바스락거리면서. 그 가랑잎 한 잎, 그 가랑잎 그 한 잎, 가랑잎처럼 작고 아주 그냥 그 보금자리가 그렇게 그 폭언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 가랑잎 초등학교. 근데 그 학교가 얼마나 재미냐면은 제 이야기 속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시집은 되게 재밌는 게 한쪽에는 시가 있고요. 또 한쪽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아래에는 제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뭐 메모해 놓은 것도 있죠.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도 해놨습니다. 이 시에 얽힌 이야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예쁜 이름을 가진 학교가 있을까? 손바닥만한 자그마한 학교였지만 학교가 갖춰야 할 모든 요소를 갖춰 축소판 학교 같았던 기억이 난다. 너무나 신기해서 이렇게 작아도 학교가 될 수 있구나 했던 생각도 난다. 6학년 어린 애들이 그날 저녁 어찌나 뛰며 놀았던지 우리가 묵었던 방은 구들장이 내려앉았다. 이름만 들어도 낙엽 구르는 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은 가랑잎 국민학교의 풍경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거기에 따른 질문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참 예뻤다, 참 근사하다, 이런 이름이 있나요? 사람의 이름이든 간판이든 장소든 뭐든지요.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를 묘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태안 시내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예쁜 이름 많잖아요. 그리고 태안에도 아주 괜찮은 가랑잎 국민학교 못지않은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제 대학 선배 시인이
그 정일근 시인이라고 좀 이따가 제가 좀 들려드릴 거예요. 그분에 대한 소개도 이따가 나올 건데, 그분이 선생님 집에 들린 적이 있어요. 한 거의 20년 전에 안면도 꽃지 일몰을 취재하기 위해서 연말 이맘때쯤 이렇게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디를 갔냐면 말리포 지나서 파도초등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세상에 많은 학교 이름이 있지만 파도초등학교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학교가 있나? 그러면서 무척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감탄해하던 그런 모습이 선합니다. 파도초등학교. 태안에도 그런 학교가 있어요. 지리산 자락에 가랑잎초등학교, 가랑잎국민학교가 있다면 태안에는 파도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죠. 파도초등학교가 있었다. 지금은 그 학교가 폐교가 되고 모항초등학교와 합쳐졌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파도국민학교가 오랫동안 이렇게 사랑받는 그런 학교로 가랑잎국민학교처럼 그렇게 누군가의 기억에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았던 그런 아름다운 간판들도 생각해 보세요. 서산에 가니까 내일도 맑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일 아트를 하는 그런 가게인데, 내일 할 때 내자가 어입니다. 이 가게 이름은. 근데 내일도 맑음, 오늘도 맑고 내일도 맑고. 그리고 선생님이 운영하는 밀모래 자연학교, 그런 이름 예쁘잖아요. 밀모래 자연학교. 그리고 별이 되는 집 출판사, 깊은 산속 옹달샘, 이런 그 수련 장소가 있어요. 그 묵상하고 하는 그런 공간, 깊은 산속 옹달샘. 태안 그 말리포에 가면 괜찮은 레스토랑 하나 있죠? 그 과수 이용복 씨인가요? 그분이 운영하는 가게.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 그 노래의 앞 구절을 따서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라는 그런 이름의 근사한 아름다운 그런 간판 있죠. 그리고 지금 또 없어졌는데, 아동복 가게가 그 국민은행, 그러니까 농협 사거리 거기에 맞은편에 보면은 아동복 가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봤던 간판 중에는 전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뭐였는지 아세요? 너는 꽃. 너는 하고 반점이 있어요. 반점. 너는 꽃. 너는 꽃. 너무 이쁘지 않아요? 세상에. 옷을 입으면 그 옷을 입은 아이가 꽃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걸로 칭할 수도 있겠다 싶고요. 너는 꽃. 그걸 지나갈 때마다 맞아, 나는 꽃이야. 나는 꽃이야. 너도 꽃, 너도 꽃. 여러분도 꽃이에요. 네, 너는 꽃.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선생님도, 그리고 여러분도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어떤 눈송이들도 왜 입자가 같은 게 하나도 없대잖아요. 말리포, 천리포, 백리포, 십리포, 일리포. 이 바닷가 해변에 모래알도 똑같은 입자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나라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가요? 응?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지어준 우리 부모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멋있게 갖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집이에요. 아까는 학교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집입니다. 별이 되는 집. 2001년 12월 초 대학 선배 정일근 시인이 안면도 꽃지에 일몰 취재 왔다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방명록에 글을 남겼다. 그리운 서쪽, 별이 뜨는 곳으로 내 오랫동안 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 그곳에 김난주 시인이 집을 지었네. 별이 되는 집. 누구나 이곳에 오면 별이 될 것이니 태안 반도와 안면도의 저녁이 그리운 사람들은 이 집에 들면 그림처럼 사는 김난주 시인이 전해주는 그리운 서쪽 별 뜨는 저녁을 만날 수 있네. 네, 이렇게 방명록에 남겼던 그 글씨가 정말 예술이었는데 두고두고 갑으로 물려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일흔 시인은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바다가 보이는 교실이라는 시로 알려진 분이죠. 서울 식문학상을 받았고 김달진 문학상도 받았던, 현재 선생님이 다녔던 경남대학교 국어과 교수로 계십니다. 국어국문학과겠죠. 네, 시 창작을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대학 시절에 갯물문학 동인회에서 시를 함께 쓰곤 했었답니다. 네, 유명한 시이네요. 선생님은 무명시, 선생님은 무명시, 그분은 유명시. 그렇지만 무명도 괜찮습니다. 네, 무명이 있으니까 유명도 있겠죠. 그분이 쓴 바다가 보이는 교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 시도 정말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바다가 보이는 교실. 이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진해 중학교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진해도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바다가 가까운, 바다가 훤히 바라다 보이는 그런 학교였다고 합니다. 바다가 보이는 교실, 정일근. 참 맑아라. 겨우 제 이름밖에 쓸 줄 모르는 열이. 열이가 착하게 닦아놓은 유리창 한 장. 먼 해안섬과 다정한 형제섬. 그냥 그대로 눈이 시린 가을 바다 한 장. 열이의 착한 마음으로 그려놓은 참으로 맑은 세상 저기 있으니. 네, 시는 여기서 끝납니다. 별이 드는 집에 얽힌 시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20여 년 전, 그때 정확하게 2001년 12월 3일인 걸로 12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선배인 그가 지인들, 환경운동가 한 분, 그리고 울산방송국 편집국장, 그리고 대한 스님과 함께 별이 되는 집을 찾았습니다. 우리 집에 스님이 방문한 거는 지금까지 유일무이하게 그분, 대한 스님이세요. 양산 통도사인가? 거기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별이 되는 집은 복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2층은 나의 작업실 밀 아뜨리에인데 손님이 오면 주로 그곳에 머문다. 일명 VIP 룸이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엔 화장실이 없다는 것. 그러니 어쩌겠는가. 밤중에 화장실 드나들기 불편할 것 같아 이동 화장실인 요강을 올려놓았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박장대소할 일이 생겼다. 대한 스님이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자꾸만 머리를 어루만지더란다. 아침밥을 들다 말고 대뜸 스님이 어젯밤 누가 내 머리 만졌어? 라고 물었다. 그러자 정 선배가 내가 그랬지 요강인 줄 알고, 내가 그랬지 요강인 줄 알고 하는 게 아닌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침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모두 폭소를 터뜨렸다. 그때 그 이야기는 별이 되는 집의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선생님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자가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당신의 집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글로 써도 좋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좋지만 예전에 살았던 집, 우리 집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도 좋겠네요. 네. 선생님도 집에 대한 할 이야기 무척 많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통나무와 황토로 이루어진 그런 집이에요. 구조는 서양식으로 되어 있고요. 실내는 천장 높이가 6m입니다. 6m. 그네를 달아도 될 만큼 아주 높아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그 웅장함이라든지, 그리고 천장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것만 같습니다.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고요. 여름이 돼서 거의 에어컨 틀 일이 없습니다. 겨울에는 난로를 피워서 무척 따뜻하고요. 요즘은 그 나무 타는 냄새라든지 또는 그름도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난로를 철거했는데 예전엔 난로를 피워서 무척 고구마도 구워 먹고 운치가 있었던 그런 집 거실이 생각이 납니다. IMF 때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살았던 시아버님께서 지어주셨던 그 기와집을 팔고 집이 없는 채로 6개월을 살았어요. 그럼 어디서 살았을까요? 기와집을 산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는 선생님의 이제 시어머님이 이제 반신불수로 이렇게 몸을 한쪽으로 움직이질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 이제 저와 남편은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 거기가 밤나무로 이루어진 과수원이었었는데 거기에
밤나무를 다 베어내고 땅 터전을 일궈서 거기에다가 종산에 있는 소나무를 이제 베어서 껍질을 벗겨서 말린 다음에 그걸로 집을 짓는 거예요. 4개월 동안 집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무를 베어서 말리고 8월부터 11월 말까지 이제 집을 지은 다음에 12월 초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됐거든요. 입주하기 전까지 6개월 동안 우리 집을 산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분 노부부가 참 그 부지런하고 친절하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어요. 요리도 정말 잘하셨는데 요리를 하시면은 항상 우리 어머니 드리라고 이렇게 맛난 걸 만들어서 이렇게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빚을 졌습니다. 그분께 이렇게 맛있는 거를 좀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에 집을 이제 다 팔고 IMF 때 우리가 새로 집을 지으면서 물론 집을 짓고는 있었지만 그때 이제 선생님의 기억 속에는 어떤 그 슬픔이 남아 있었냐면 집이 없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서러움인지 모르겠어요. 괜히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닌데 괜히 그냥 마음이 울적해지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 집이 없다는 것에 대한 그 허전함, 허탈감, 뭐 그런 감정들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거냐면 그 왜 달팽이 집 있잖아요. 집을 지고 가는 그 달팽이도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고 그 동네에 개가 잠자고 있는 개집 있잖아요. 개집도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달팽이도 집이 있고 개도 집이 있는데 우리는 집을 팔아서 이제 집이 없구나. 그런 생각? 그때 집을 짓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처절함은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지 마세요. 선생님이 거의 한 10년 넘게 옛날에 살았던 그 집을 비워줘야 된다는 그런 공포감? 거의 뭐 공포 정도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내가 분명히 살고 있는데 내 살림을 다 덜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내 집이 이제는 내 집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낙심, 실망감, 허탈함 이런 것들이 꿈속에까지 찾아와서 괴롭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떠보면 내가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집이 있구나. 그때 그 충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별이 되는 집, 빛나는 시인의 집. 지금은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일로 바빠가지고 집 단장을 제대로 잘 못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언제 좋은 기회가 되면 선생님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우리 집은 말리포 가는 길과 그 연포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중간 지점에 한 20만 평 되는 호수가 있어요. 수룡지인데 수룡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선생님이 집이 언덕 위에 위치해 있답니다. 지나갈 때 여긴가 저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세 번째 시집 이야기를 담은 치유 시집 상처와 무늬 44쪽과 246쪽에 실려있는 제 시 두 편 가랑잎 국민학교 그리고 별이 되는 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한 15분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한 25분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졸지 마시고 한번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피곤할 때 많이 쉬고 그리고 몸을 깨끗이 하고 특히 이 손 깨끗이 해서 여러분 건강 잘 유지해서 여러분 좋은 고등학교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학교에 가서 마음껏 공부하고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여러분 사랑합니다.